우경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세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그분의 전생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생들이 또 어떤 스토리들이 있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들, 이 사람의 성품, 성향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전생의 에너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60대 정도의 여자분이셨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되게 겁이 많았어요. 잘 놀래시고 그 다음에 소심하시고 좀 우울했어요. 우울하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였던 어떤 영혼이 젊은 여자였는데 중세 시대에 유럽의 중세 시대에 젊은 여자였어요. 예쁜 모자 프릴 모자를 쓰고 그때 중세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코르셋인가요? 그옷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게 양산을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양산도 되게 프릴 그러면 좀 귀족 여식 같은 이런 느낌의 여자가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영혼이죠. 이 영혼의 그 들여다봤더니 한이 있는 건 거예요. 뭔가 놀랬고, 뭔가 원망스럽고, 근데 뭔가 슬픔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원망에 뭔가 또 가득 차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에너지들이 현세에, 전생에 자기 자신이죠. 현세에도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인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젊은 이 여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쏜 총에 죽임을 당한 건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던 부녀지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돌아본 순간 어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자기 자신한테 총을 겨누고 죽인 거죠. 이 여자의 눈에 각인에는 여자라 표현하면 헷갈리실 거예요. 이 영혼의 눈에 각인에는 아버지가 비치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걸 봤고 탕 하는 순간 자기가 쓰러지면서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물음표와 깊은 원망, 어떤 슬픔 이거를 확 갖고 이제 쭉 돌아가신 건 거죠. 그래서 뭐 때문인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스토리를 들여다봤더니 옛날에 유럽의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이 유행하던 시대에 그때는 조금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도 어떤 자기 표현을 해도 왠지 마녀로 몰려서 그때 화양당하고 돌 발매질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 마을의 유지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남동녀 어떤 외딸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가족과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듬뿍 받고 자란 영혼의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유분방하고 그 여자의 성격이 되게 자유분방하고 진취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어쩌면 현대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여자지만은 그 시대에서는 조금 다른 되게 사회적이고 진취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바른말 딱딱하고 자기 싫은 건 싫고 어떤 그 시대의 예의 범절 있고 귀족의 행세를 하고 뭐 이런 하고 완전 좀 다른 색깔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고 원성을 사고 뭐 다른 사람 눈에 이게 다르게 보이고 이러면서 마녀로 몰린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녀 사냥 걸리면 죽임 당했다고. 그래서 마을 주민 유지들이 모여서 이 여자의 어떻게 할 것인가 마녀다 화양시키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린 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유지였기 때문에 당사자인 자기 딸이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건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입장은 청천벽력 마음이 무너지는 건 거죠. 사랑하는 딸을 어쩌면 마녀로 몰려서 사양시켜야 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딸을 대중 앞에서 내세워서 고통스럽게 죽게 못하겠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딸은 끌려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딸이 들어오는 순간 딸을 향해서 총을 겨누서 죽인 건 거죠. 근데 딸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죽었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 영혼한테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사랑하는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던 이 상황에 그 마음이, 좀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죠. 근데 그렇게 전달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알아졌고, 그 영혼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고, 어쨌든 그게 풀렸는 건 거예요. 그 원망이 풀렸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풀렸으니 이제는 그 한을 풀고 이제는 좋은 데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 순간 아버지의 영이 내려오신 건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난 거죠. 그 이상가족처럼 만나게 된 거죠. 상호하듯이 영의 차원의 세계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너한테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길, 나를 찾아주길, 나를 알아봐 주길 그냥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었지만은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마중 나오신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영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딸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그 영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느끼니까. 그래서 두 분이 손을 꼭 붙잡고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까르마 어쩌면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60대 여자분은 내가 왜 겁이 많고 자꾸 놀래고 또 우울하고 그랬는지, 전생에 이 여자의 나이인 거죠.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인 거죠. 이게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건 거죠. 그걸 알아차린 건 거죠. 그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풀리고 뭔가 그 부분이 또 해소가 되고 심적으로 뭔가 편안해지는 부분을 또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안에 어떤 감정들이 어쩌면 다 전생의 스토리로 다 대입시키고 그 원인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떤 전생의 어떤 에너지가 지금 현생의 나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 어떤 DNA처럼. 단지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다라는 거를 또 한번 느꼈고, 또 어찌됐든 영혼이지만 그 영혼한테 그 어떤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역할들을 또 했잖아요. 거기에 또 감사함과 기쁨이 제가 있더라고요. 육체가 없을 뿐이지 그분들도 어쩌면 그 한을 풀고 가신 거니까, 자기 얘기를 그것들을 알고 가신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전생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분한테는 이런 스토리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밤나무의 우경이었습니다.